뿐입니다. 전 정권이 내지 않았던 것을 제가 낸 거죠.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정권이 내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집행실은 딱 약속드린 두 것이죠. 장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법사위에서 자, 좀 나왔던 들으십시오. 논의들 하나도 지금까지 없었던 총리님. 걸 다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록까지 제시하면서 저 화면에 띄웠는데 7월이요, 7월. 한 번도 제시한 바가 없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무슨 마시고요. 말씀이세요? 7월 총리님. 7월 걸 지금 11월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원님. 거예요? 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14개 부처 1,200억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수사 비밀 등 기밀성을 이유로 해서 국회 예산심의에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민단체의 끈질긴 소송 끝에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 특히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들 한번 자료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공개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보니 뭐 휴대폰 요금도 내고 공기청정기 렌트비도 내고 기관장 교체 시 기념 촬영하는 이런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퇴임하기 전에 또 이임하기 전에 또 연말에 그 뿌린 특활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6,336만 원이고요. 또 3,966만 원 사례도 있고 매년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뭐 대검도 예외가 아니라서 전 검찰총장도 12월 26일에 4억 1천만 원을 전국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 썼으면 국고로 환수될 돈이었는데 연말을 며칠 앞두고 그냥 지방으로 다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4억 1천만 원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에 걸쳐서 명절 전에 직원들에게 총 2억 5,500만 원을 현금으로 특활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활비 되게 정기적인 지급이 많지는 않을 텐데 지금 공개된 특활비 292억 원 중에 156억 원이 정기 배분금이고 그래서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기재부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활비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에 있어서도 그 지출 증빙인 카드 영수증을 보니 공개된 영수증의 61%가 흐릿하게 복사되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사용 시간과 상호를 가려서 그 지침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분적인 공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2022년 작년부터 계속 법무부에 특활비의 집행 지침이라든가 또 증빙자료, 기밀성을 보완하는 한도에서 증빙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30일 제가 예결위에서 총리께 법무부 등 특활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 예결산 심의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총리께서는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자료화면을 그건 뭐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2024년 예산 심의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특활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등 지출 증빙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라 이러는 당부를 지침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무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지금까지 지침조차도 내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지침을 요약한 그 사본만을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한편 더 황당한 것은 국회가 2024년 예산 심사에 돌입하자 보수 언론은 법무부 특활비 2억 7천만 원을 감액해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보수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법무부는 국회에 특활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1, 2차 알림을 통해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인데 국회에서는 이를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비롯한 특정 업무 경비 등 그런 예산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꼼꼼히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마약 수사 특활비를 감액해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보수 언론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약 수사비에 대해 살펴보실까요? 2022년도에 42억 6,100만 원이고요. 2023년도 본 예산이 48억 5,700만 원입니다. 내년 마약 수사비는 법무부 요청대로 83억 1,200만 원입니다. 35억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총리 자료화면 좀 보세요. 보이고 계십니까? 그 세부 내용 중에는 가상화폐 추적 장치 지원 예산 4억 4천만 원, 또 마약류 휴대용 탐지기 도입 예산 17억 원, 마약 수사 업무 추진비는 5억 7천만 원이나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을 국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특활비에 대해서 갑자기 2024년 예산안 임박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의원이 2023년 7월 17일 검찰의 특활비 집행력 관련해서 집행지침과 관련된 부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일절 대응이 없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023년 7월 26일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자체 집행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가능하면 좋겠고 필요한 부분은 가려도 좋다라고 요청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2023년 7월 26일 권칠승 의원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선을 정하고 방식도 정해서 향후에 특활비 관련해서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저도 2023년 7월 26일 특활비 공개가 당장은 수사기밀 때문에 어렵다면 예컨대 사용하고 나서 3년 후에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까지도 제안을 했고요. 8월 말부터 아마 결산국회고 그 다음 11월부터 예산 국회일 텐데 특활비, 특수목적 경비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장관께서도 잘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한동훈 장관께서 계시는데 아니 지금 회의록에 말씀하신 나온 내용을 자료를 왜곡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잘 모르시는 총리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건 지금 한동훈 장관께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다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있었던 진행상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침 얘기 나오는 거 저희가 제출된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는 상태에서 마치 5, 6개월 전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이렇게 법사위원들이 얘기 안 받은 했잖아요. 것은 특활비 집행 지침을 요약한 2장의 사본뿐입니다. 전 정권이 내지 그거는 않았던 것을 제가 낸 거죠.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정권이 내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집행 지침 딱 약속했던 것이죠. 2장입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기밀성 때문에 지금 특활비를 안 내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법사위에서 자, 좀 나왔던 들으십시오. 논의들 하나도 지금까지 없었던 걸 총리님. 다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록까지 제시하면서 저 화면에 띄웠는데 7월이요, 7월. 한 번도 제시한 바가 없다니요. 그런 말씀하지 무슨 마시고요. 말씀이세요? 7월 걸 지금 11월에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원님. 거예요? 자, 좀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수사 기밀을 국회에 특활비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 기밀이 유출이 됩니까? 수사 기밀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에 예산 심의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데 수사 기밀이 어떻게 어떤 정도 유출하는지 신뢰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지랄하신 거예요? 쌍방울 한번 사건 보실까요? 다 의원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자, 총리님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께서 쌍방울 사건 한번 보실까요? 의원님께서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주셨는데요. 예, 총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체적인 통계 쌍방울에
통계에 자문 대한 변호사나 사내이사 중에 아니, 통계에 대한 검찰 출신이 몇 확실성도- 명인지 아십니까? 아니 저 총리님, 통계에 대한 확실성도 쌍방울에 이런 누군가가 좀 검증을 해야 되고요. 들어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질의 속에 또 총리님께서 그 의문 가진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할 수 제가 있도록 우리 좀 한동훈 이제 장관이- 잠깐만 좀 시간 좀 멈춰 주시죠. 지금까지 쭉 말씀을 예? 해주셨으니까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이제는 제가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시간 좀 멈춰 의원님께서 주세요.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해명을 다 좀 반박할 수 있는 하고 것도 총리께 그리고 듣는 게 물어보시면서 예의일 것 마치 그냥 같습니다. 전제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몇 달 의장님. 전 얘기를 쭉 총리님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진행된 법사위 상황 하나도 반영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총리께 제가 잠깐요, 잠깐. 특활비에 임하는 국민들 아, 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김 했다는 의원님, 잠깐만. 말씀부터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님 잠깐. 그 기왕 신 김에 왜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잠깐 계세요. 뭐 여태까지 잘해 오셔가지고 막바지에 또 그러세요.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충분히 시간 다 드리고 우리 박 장관님도 또 이따 드릴 거니까 걱정이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듣고 하세요. 부족하면 제가 시간 드릴게요. 네, 질의하세요. 충분히 드립니다. 수사의 기밀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서 기밀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쌍방울 사건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과 김성태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할 무렵에 쌍방울의 자문 변호사 사내 이사로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 분들이 사내 이사나 자문 변호사로서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가 들어온다, 압수수색 들어온다, 신병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그거를 쌍방울에 알려서 쌍방울 관련 계열사들이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김성태 회장은 외국으로 도피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자문 변호사 혹은 사내 이사였던 특수부 출신 검사에게 수사 내용과 강제 수사 그런 내용들을 알려서 의원님, 검사입니까? 알린 자료들이 변호사 아니에요? 나왔고 그래서 지금 기소되어서 처벌받은 그런 신뢰도 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잖아요. 아니라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예전에 마조부라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가 오락실 이런 그런 업소들을 단속하는 기관인데 유흥업소 사장이라든가 오락실 사장들은 마조부 검찰 수사관 한 명이라도 인맥이 닿으면 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뜬다라고 하면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가게문을 닫거나 도피를 한다고 합니다. 수사 기밀의 유출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국회에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이 유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우리 이제는 분명히 네. 우리 주무장관인 한동훈 네. 장관의 답변을 제가 질의 들으실 끝나고 때가 됐다고 답변을 생각합니다. 자, 답변 드릴 수 있는 드릴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사가 유출했다고 자, 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국회 아닙니까, 그거? 심의를 왜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지 자료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특수활동비 항목별 내역과 그다음에 예산안, 그다음에 총액인데요. 총님 이런 예산안 처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숫자에 대해서는요. 저는 전혀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기 2022년, 때문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요 문제는 2024년 요 문제는 안까지 요 다 보십시오. 문제는 항목별로 의원님 1,000원 단위까지 똑같지 요 않습니까? 문제는 단위까지 저한테 요 문제는 물어보면 자, 저 밑에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보시라고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지 마세요. 보시라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 공공수사 수사비용 똑같고 마약수사 수사비용 똑같고 형사부등 수사 지원 비용 똑같습니다. 이게 다 특활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보십시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도 금액, 2021년도 금액, 또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22년도 금액 다 틀립니다.
조금씩 감액되어 의원님 왔습니다. 그 이유를 법사위에서 예? 설명드렸잖아요 다. 그리고 나서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2024년까지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아니 똑같습니다. 법사위에서 다 해결된 얘기를 이게 여기서 어떻게 말이 총리한테 됩니까? 이렇게 그 전 단계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저런 거 보고도 자, 제가 답변 국회가 드리잖아요. 심의를 못하니까 아니 지출 X를 증빙 줄이니까 자료가 여야 없으니까 합의로 저런 저렇게 한거 예산안이 아니에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꼭 심의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 설명 들었던 것이잖아요. 바로 어제 그제. 다음 자료 화면 보십시오.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다 납득하고 승인한 건 아닙니다. 납득하셨다고 해가지고 자, 넘어갔던 건 자료 아니에요 화면 그때? 보십시오. 특활비를 사용하는 법무부와 경찰의 입장이 틀립니다. 방법이 틀립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그 지급이 일선에서 내가 얼마 했으니까 특활비 달라 이렇게 운영하지 않지요. 저건 정기 배정을 어느 말씀드린 부서에서 거고요. 특활비를 저렇게 달라고 잘라가지고 저건 무슨- 아래에서 요청을 합니까? 그것은 한 목적성과 목적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위에서 특활비를 정해서 내려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께서는 얼마 전 예결위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수사 부서 등에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집행을 하고요. 수사관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팀장, 과장, 또 예산관리부서의 팀장 이렇게 해서 3중 확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봐도 기재부 지침이라든가 특수활동비의 본래 사용 목적에 비춰보면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이 더 맞습니다. 지침에 부합합니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문제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활비는 정보 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텐데 조금은 더 열어놓고 그것을 살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공기청정기라든가 사진 찍는 거 그거에 대한 지적에 그것도 특활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좀 더 광범위하게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저 보시죠. 말 뒤에 붙은 거는 왜 빼셨어요 그럼?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기재부 예산 편성 지침과 법무부 지침이 틀립니다. 기재부는 기밀 특활비에 대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업추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계상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입니다. 이것도 올해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본으로 제출한 2장짜리 그 지침에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는 싹 빼고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면서 공기청정기 사진 찍는 비용을 여기에 특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넓게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추비 기타 운영 및 특정 업무 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금지를 시켰는데 여기는 지양한다, 최소한도로 한다 이렇게 완화시켜 놨습니다. 기재부 지침에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국무위원들을 다 모여준 자리에서 특활비에 대한 기재부 지침이라도 정확하게 지키라.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해라. 그래야 국회가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증액이든 감액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해달라고 제가 올해 8월 30일 날 그 요청을 드린 겁니다. 법무부의 모호하고 안일한 태도가 국민의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아끼는 것은 우리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가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로서는 도저히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깎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것이 야당 원내대표의 갑질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저한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신 거죠 지금?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의원님의 그게 말씀은요, 갑질입니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뭔가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총리님. 확실히 이해하도록 대화가 서로 아니라 간의 대화를 질의와 총리께서 답변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 같지 총리께서 않습니다. 계신 그 구총리 기재부의 너무나 지침입니다. 너무나 의도적으로 지침에 따라 하시면 의도적인 말씀을 됩니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 역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럼 총리님, 그럼 이거 하나만큼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사실 제가 경제 부문할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료화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으로 한번 올려주실까요? 이게 지금 총리님 산하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미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4%, 1.2%, 2.4%, 5%만 감축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 정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해에 그거는 의도를 너무 왜곡하신 거죠.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지금 감축도 5%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풍력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시간이 걸려요. 그게 대개 뒤쪽에 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 줄이는 거는 저희의 목표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넷 이미션을 제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도 투자하고 이미션 트레이딩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 목표를 보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부터는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이 왜 안 됩니까? 네. 자, 제가 답변 정리하세요. 드릴 시간은 정리하세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또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들어가라 마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가만 계세요. 저도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 김승원 의원이 점잖으신 분입니다. 우리 총리님도 점잖으신 분이시고 의도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시는데 저분은 의도적인 분은 아니에요. 설사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지 거부하시겠다면 됩니까? 김승원 의원 입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장관님 답변은 제가 다른 기회에 답변할 기회 있을 때 아니 사실과 다른 얘기를 쭉 늘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지적 안 하면 마치 이 내용 드릴게 박민식 장관님 내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말고 계세요. 위원장이 제가 숨 한번 크게 쉬세요. 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입니다. 아까 인용하신 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저도 이 특활비에 관련해서 하나 해야 되거든요. 좀 기다리세요. 틀린 예. 내용을 인용하셨어요. 좀 심하시네. 네, 우성원석 간사님.